미안하지만 미국은 38번입니다. 뒤로 가서 줄 서세요. 펜타곤의 핵심 실세가 한국 기업의 로비에서 운전박대를 당했습니다. 전세계 하늘을 지배하던 미국의 F-15 전투기 3200대가 하루아침에 고철 덩어리로 변해버린 초유의 사태. 매일 87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이 공중으로 증발하고 있지만 세계 최강대국 미국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단 한 곳, 한국에 이곳이 문을 열어주기 전까지는 말이죠. 처음에는 미국도 코웃음을 쳤습니다. 10년 전 우리에게 기술 좀 달라고 구걸하던 한국이 감히 우리를 도와준다고? 미국은 한국의 제안을 비웃으며 자국 기업 12곳을 뒤졌지만 돌아온 대답은 전원 불가능이라는 사형 선고였습니다. 결국 자존심을 꺾고 한국으로 날아온 펜타곤 부국장은 연구소의 문이 열리는 순간 경악하며 제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곳에는 미국이 100년이 걸려도 못 만들 거라요. 조롱했던 미친 기술이 이미 완성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체 한국은 지난 10년 동안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무엇을 준비했던 것일까요? 그리고 미국이 한국의 부품을 구하기 위해 내놓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파격적인 대가는 무엇이었을까요? 10년 전의 굴욕을 완벽한 승리로 뒤바꾼 대한민국 방산의 거대한 반전, 전 세계를 발칵 뒤집어 놓은 그 충격적인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해외감 동튜브입니다. 이야기 시작에 앞서 당신이 생각기 전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파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국방부 펜타곤에서 25년간 국제방산 협력을 담당해온 부국장 로버타 밀러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미국 방위산업 역사상 가장 치욕적이면서도 동시에 가장 경이로웠던 어느 일주일간의 기록이자 전 세계 항공산업의 판도가 완전히 뒤집힌 사건에 대한 보고서입니다. 사건의 발단은 미국 서북부 시애틀에 위치한 세계 최대 규모의 항공기 제작사 공장이 정지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수천 명의 기술자가 붙어 웅장한 엔진 소리를 내뿜으며 조립되어야 할 F-15 전투기들이 마치 버려진 고철처럼 라인 위에 덩그러니 멈춰 서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바로 조종석의 두뇌라고 불리는 대화면, 다기능 전시기와 핵심 반도체 모듈의 공급이 완전히 끊겼기 때문입니다.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펜타곤은 즉각 미국 내의 모든 방산 대기업 12곳에 긴급 연락을 돌렸으나 돌아온 대답은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노후화된 설비와 심각한 구인난으로 인해 최소 3년이라는 물리적 시간이 필요하다고 답변했고, 이는 곧 하루에 870억 원씩 현금이 공중분해되는 것을 지켜만 봐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당시 우리 내부 회의에서는 일본이나 중국의 공급망을 활용하자는 의견도 나왔으나 일본은 정밀 가공 기술에서 이미 한계에 봉착했고 중국은 안보상의 이유로 애당초 고려 대상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그때 우리 실무진 한 명이 조심스럽게 한국의 이름을 꺼냈을 때 회의실 분위기는 냉소로 가득 찼습니다. 나를 포함한 대다수의 간부는 10년 전 한국이 우리에게 핵심 레이더 기술을 구걸하다 거절당해 눈물을 흘리며 돌아갔던 장면을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었기에 조그만 나라 주제에 무슨 수로 미국도 못한 기술을 완성했겠느냐며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상황은 악화되었고 보잉의 주가는 곤두박질쳤으며 결국 저는 단 한 줌의 희망이라도 잡기 위해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한국에 도착했을 때도 저의 마음속엔 여전히 의구심이 가득했으며 그들이 아무리 발전했다고 한들 미국이 50년 넘게 쌓아온 항공 엔진과 항전 장비의 기술력을 단숨에 따라잡았을 리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한국 대기업의 용인 연구소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제가 믿어왔던 모든 상식을 뿌리째 흔들어 놓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는 사람이 아닌 수백 대의 로봇이 1mm의 오차도 없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전투기의 핵심 부품을 찍어내고 있었고 그 공정의 정밀도는 미 국방 규격인 밀스펙을 무려 200% 이상 초과 달성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데이터가 한국 측에서 조작한 오류라고 생각하여 우리 쪽 기술진에게 재검증을 지시했으나 결과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모든 수치는 실제였고 한국은 이미 우리가 상상조차 하지 못한 수준의 차세대 항공 플랫폼을 조용히 완성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부터 제가 보게 될 것들은 단순히 부품 몇 개를 파는 수준이 아니라 전 세계가 경악할 만한 한국의 비장의 무기가 드러나는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과연 한국이 10년 동안 숨겨온 그 미친 기술의 정체는 무엇이었을지, 그리고 왜 미국이 한국 앞에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는지, 그 뒤에 숨겨진 더 거대하고 충격적인 진실들이 곧 밝혀질 예정이니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시작일 뿐이며 한국이 준비한 진짜 반전은 아직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미국의 펜타곤 부국장으로서 수많은 동맹국을 방문해봤지만 한국의 연구소 심장부에서 목격한 광경은 저의 25년 방산 경력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가장 먼저 확인하고자 했던 것은 단순한 조립 라인이 아니라 전 세계 항공산업의 자존심이라 불리는 항공 엔진 핵심 부품의 정밀 가공 수치였습니다. 미국 대기업들조차 가공 오차율을 0.01% 이하로 줄이는 데 수십 년을 허비하며 골머리를 앓고 있었기에 한국이 아무리 날고 긴다 해도 이 벽만큼은 넘지 못했을 거라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가 건네받은 한국연구소의 자체 검증 리포트에는 가공 오차 0.0001%라는 물리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숫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저는 이 숫자를 보자마자 동행한 기술진에게 이것은 명백한 장비 오류이거나 수치 조작이니 당장 우리가 가져온 정밀 측정기로 재측정하라고 소리쳤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반도체나 가전제품은 잘 만들지 몰라도 이런 초정밀 항공 분야에서 미국을 앞지른다는 사실 자체를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일본조차 포기했던 이 초정밀 가공 영역을 한국이 성공했다는 것은 제 상식 밖의 일이었고, 저는 속으로 한국인들이 미국 손님에게 보여주기 위해 가짜 데이터를 급조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측 전문가들이 땀을 흘리며 직접 한국의 라인에서 생산된 부품을 측정하고 또 측정했을 때 측정기의 바늘은 단 한치의 흔들림 없이 동일한 수치를 가리켰습니다. 오히려 한국 측 연구원은 저의 의심 섞인 눈초리를 보고도 당황하기는커녕 아주 담담한 표정으로 현재 자기들의 실업률이 0%에 가까울 정도로 라인이 쉴 새 없이 가동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들의 말에 따르면 이 공장은 숙련공의 손길이 전혀 필요 없는 완전 자율 지능형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었으며, 이는 전 세계 항공 제조업계가 꿈만 꾸던 제4차 산업혁명의 완벽한 실현이었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대기업들이 숙련된 기술자의 은퇴와 젊은 층의 제조업 기피 현상으로 인해 생산 라인이 멈추고 납기가 수년씩 밀리는 동안 한국은 그들이 비웃음당하던 10년 전부터 이미 사람이 필요 없는 완벽한 무인 생산 체계를 구축해온 것입니다. 데이터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부품의 내구성을 테스트하는 극한 환경 시험에서 한국산 모듈은 영하 60도와 영상 100도를 오가는 가혹한 환경을 무려 5,000시간 이상 견뎌내며 미국산 표준 부품보다 수명이 3배 이상 길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저는 이 믿기 힘든 수치들을 보며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만약 이 기술이 사실이라면 전 세계 항공 시장에서 미국의 보잉이나 유럽의 대기업들은 한국의 하청업체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엄습했습니다. 실제로 당시 일본의 항공 전문가들이 이 소문을 듣고 비공식적으로 한국을 방문했을 때도 그들은 한국의 기술력을 보고는 단순히 운이 좋았다거나 미국 기술을 훔친 것 아니냐며 깎아내리기에 바빴습니다. 심지어 중국의 관영 매체들은 한국 같은 작은 나라가 어떻게 이런 거대 자본이 투입되는 항공 엔진 핵심 기술을 보유할 수 있겠냐며 배후에 미국의 비밀 지원이 있을 것이라는 억측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기술을 준 적이 없는 우리 펜타곤은 그들의 압도적인 성능, 지표 앞에 아무런 반박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은 세계가 무시하고 조롱하는 사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누구도 눈치채지 못할 만큼 거대한 기술의 성을 쌓아 올린 것이었습니다. 주변국들은 한국의 국방비 지출이나 연구개발 비용을 보고도 저 작은 땅덩어리에서 무슨 대단한 무기를 만들겠느냐며 비웃었지만 한국은 그 비웃음을 자양분 삼아 전 세계 항공 엔진 시장의 판도를 바꿀 괴물을 키워내고 있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제가 본 이 모든 정밀 부품과 자동화 라인이 한국이 준비한 진짜 무기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한국의 연구소장은 저에게 아직 보여줄 것이 산더미처럼 남아있다며 미소를 지어 보였는데,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자신감은 저를 더욱 위축되게 만들었습니다. 세계 최강 대국이라 자부하던 미국이 이제는 한국의 공장 가동률 하나에 전투기 생산 여부가 결정되는 처지가 되었다는 현실이 뼈아프게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한국이 10년 전부터 비밀리에 추진해온 프로젝트의 다음 단계는 단순히 부품을 만드는 수준을 넘어 미국이 결코 허락하지 않았던 금단의 영역을 건드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과연 한국이 부품 생산 라인 너머에 꽁꽁 숨겨두었던 진짜 비장의 무기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왜 이 소식을 들은 일본과 중국이 사색이 되어 긴급 성명을 발표했을까요? 이제 곧 3단계에서 그 상상조차 못했던 한국의 거대한 실체가 드러납니다. 아직 이탈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알고 있던 대한민국은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이 밤잠을 설치며 분석 중인 한국의 진정한 위력을 보여주는 충격적인 내용은 바로 다음 장에서 이어집니다. 미국 펜타곤조차 무릎을 꿇게 만든 한국의 진짜 저력은 지금부터가 진짜입니다. 한국 연구소의 지하 3층으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저는 묘한 공포심마저 느꼈습니다. 단순히 부품을 잘 만드는 수준을 넘어선 무언가가 이 밑에 도사리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제 눈을 사로잡은 것은 거대한 진공 챔버 안에서 푸른 빛을 내뿜으며 가동 중인 차세대 항공 엔진의 핵심, 바로 세라믹 복합재료 터빈 블레이드였습니다. 항공 엔진 기술의 꽃이라 불리는 이 부품은 섭씨 1600도 이상의 초고온에서도 녹지 않고 버텨야 하는 지구상에서 오직 미국과 영국의 단 2개 대기업만이 보유한 국가 전략급 기밀 기술입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한국 연구소장에게 물었습니다. 이 기술은 분명 우리가 이전을 거부했던 항목인데 대체 어떻게 이곳에 존재하는 것이냐고요? 한국의 연구소장은 제 질문에 대답 대신 모니터의 수치를 가리켰습니다. 모니터에는 미국산 엔진 블레이드보다 무려 20%나 높은 열 효율과 15%가량 가벼운 중량 수치가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카피 제품이 아니라 우리가 보유한 기술보다 한 세대 앞서 나간 혁신이었기 때문입니다. 미국 내 항공 전문가들은 한국이 독자적으로 이런 초고온 소재 기술을 확보하려면 최소 50년은 걸릴 것이며 그마저도 막대한 예산만 낭비하고 실패할 것이라며 입을 모아 비하해왔습니다. 일본의 방산 언론들 또한 한국이 전투기를 만든다는 소식을 전할 때마다 엔진도 못 만드는 나라가 껍데기만 만들어서 무엇하느냐며 비아냥대기 일쑤였죠. 하지만 지금 제 눈앞에 있는 이 엔진 블레이드는 미국산 제품보다 2배 이상의 수명을 보장한다는 극한 내구도 테스트를 통과한 상태였습니다. 한국은 주변국들이 조그만 나라 주제에 무슨 엔진이냐며 조롱하고 무시하는 동안 전 세계 항공 전문가들이 불가능하다고 단언했던 소재 국산화를 완벽하게 성공시켰습니다. 특히 놀라운 점은 한국의 이 기술이 기존 방식과는 전혀 다른 AI 기반의 분자 구조 설계로 탄생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미국 대기업들이 수만 번의 시행착오를 거치며 실험실에서 시간을 보낼 때 한국은 고성능 슈퍼컴퓨팅 기술을 접목해 최적의 소재 조합을 단 3년 만에 찾아낸 것입니다. 이 수치를 확인한 우리 측 기술진은 한동안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데이터 입력 오류를 의심하며 시스템 전체를 재부팅하고 다시 측정했지만 결과는 소수점 자리까지 동일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세계 항공 엔진 시장의 판도를 바꿀 준비를 마쳤던 것입니다. 당시 이 소식을 접한 중국 정부는 한국의 연구소 근처에 정보원을 급파하며 큰 혼란에 빠졌고 일본은 자신들이 자랑하던 정밀 소재 산업이 한국에 추월당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해 정부 차원의 기술조사단을 구성하라는 명령까지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무엇을 상상하든 현실은 그보다 훨씬 가혹했습니다. 사람들은 한국이 단순히 가전제품이나 잘 만드는 줄 알았지 전 세계에서 가장 진입장벽이 높다는 항공 엔진 분야에서 이런 괴물 같은 성능을 낼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한국 내부에서조차 우리가 무슨 수로 엔진을 만드냐는 비관론이 팽배했을 때도 이 연구소의 인원들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이 거대한 반전을 준비해 온 것입니다. 저는 이 엔진의 성능 시연 영상을 보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기존 항공 엔진보다 연료 소모량을 12%나 절감하면서도 추력은 오히려 강화된 이 기술은 전 세계 모든 항공기 제작사가 탐낼 수밖에 없는 보물이었기 때문입니다. 미국 펜타곤이 보잉의 생산 라인을 살리기 위해 한국을 찾았지만 정작 우리가 마주한 것은 보잉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항공기 제작사를 한국 앞에 줄 세울 수 있는 압도적인 위용이었습니다.
한국 연구소장은 저에게 이것이 끝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엔진 블레이드는 단지 엔진의 구성품일 뿐이며 이 엔진이 탑재될 진짜 본체와 그 안에 숨겨진 한국만의 독보적인 통제 시스템은 아직 공개하지도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직감했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단순히 부품 공급처로 생각하고 왔던 것이 얼마나 큰 오만이었는지를 말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한국이 엔진 소재 국산화를 넘어 전 세계 군사 강대국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금단의 영역, 즉 자율 전투 체계와 결합한 비장의 무기를 완성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이제 4단계에서는 드디어 미국 펜타곤조차 공포를 느꼈던 한국의 최종 병기, 그 실체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일본과 중국이 왜 한국의 기술 공개 소식에 그토록 민감하게 반응하며 방해 공작을 펼쳤는지, 그리고 그 모든 방해를 뚫고 한국이 어떻게 세계 최정상에 우뚝 서게 되었는지 충격적인 전말이 이어집니다. 지금부터 나오는 내용은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 이상의 현실입니다. 끝까지 지켜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부심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엔진 소재의 충격을 채 가시기도 전에 한국 연구소장은 저를 더 깊숙한 비밀 경납고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은 외부와 완전히 차단된 전파 암실이었는데 육중한 철문이 열리는 순간 저와 미국 기술진은 동시에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경납고 중앙에는 기존의 그 어떤 물리적 설계, 법칙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기묘한 형상의 무인 기체가 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사람이 타지 않는 비행기가 아니었습니다. 레이더 반사 면적을 측정하는 모니터에 나타난 수치는 0.0001제곱미터 이하, 즉 레이더상에서는 작은 벌새 한 마리보다 작게 인식되는 완벽한 스텔스 성능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측정 장비의 전원이 꺼진 줄 알았습니다. 세계 최강의 스텔스 전투기라 자부하는 미국의 기술로도 이 정도의 저피탐 수치를 구현하려면 기체 표면에 천문학적인 비용의 특수 도료를 바르고 매번 정비해야 합니다. 그런데 한국의 이 기체는 도료가 아닌 구조물 자체의 탄소, 복합재 특성만으로 이런 비상식적인 수치를 뽑아내고 있었습니다. 우리 측 기술진이 믿을 수 없다며 자체 지참한 최신형 위상 배열 레이더로 기체를 직접 스캔했을 때 화면에는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5m 앞에 실물이 존재하는데 레이더는 허공을 가리키는 이 기괴한 상황에 저는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한국 연구소장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이 기체는 한국이 독자 개발한 지능형 무인 전투기 플랫폼으로 단순히 조종사 대신 인공지능이 타는 것이 아니라 수천 대의 무인기가 서로 교신하며 거대한 하나의 생명체처럼 움직이는 군집 비행 통제 시스템을 탑재했다고 말입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실소를 터뜨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인기 군집 제어는 우리 미국조차 이제 막 걸음마를 뗀 단계이고 데이터 전송 지연 시간과 보안 문제 때문에 실전 배치는 먼 미래의 이야기라고 판단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국이 제시한 통신 지연 시간 데이터는 0.001초 미만, 즉 인간의 신경 전달 속도보다 수십 배 빠른 반응 속도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수치가 명백한 허구라고 단정지었습니다.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발생하는 가시선 통신 한계와 전파 방해 환경을 고려하면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기록이었으니까요. 주변의 일본과 중국 전문가들이 한국의 무인기 사업을 두고 미국산 부품을 조립하는 수준의 장난감이라며 폄하했던 이유도 바로 이 통신 한계를 한국이 절대 넘지 못할 것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국이 보여준 실제 시뮬레이션에서 수백 대의 무인기는 적의 강력한 전자전 공격 속에서도 단 한 대의 이탈 없이 완벽하게 대형을 유지하며 가상의 적진을 초토화했습니다. 비결은 한국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보유한 초고속 육지 통신 기술과 양자, 암호 체계를 방산 기술에 완벽하게 녹여낸 것에 있었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을 조그만 나라라고 무시하며 그저 반도체나 잘 만드는 하청기지로 취급하는 동안 한국은 그 반도체 속에 그 누구도 해킹할 수 없는 보안 모듈과 초정밀 통제 알고리즘을 숨겨두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며 우리 미국 국방부가 범했던 가장 큰 실수를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하드웨어만 보고 그들의 소프트웨어와 지능형 시스템의 깊이를 완전히 간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이 프로젝트의 존재를 눈치챈 주변국들의 반응은 처절했습니다. 중국의 한 군사평론가는 한국의 무인기 기술이 실전 배치될 경우 자신들이 자랑하는 방공망은
아무런 쓸모가 없는 휴지 조각이 될 것이라며 경계심을 드러냈고, 일본은 자신들의 차세대 전투기 사업에 한국의 통신 모듈을 넣어달라는 굴욕적인 비공식 요청을 보내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철저하게 함구했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이 무슨 수로 무인기 체계를 완성하느냐며 비웃을 때 그들은 오히려 그 비웃음을 방패 삼아 보안을 더욱 철저히 유지하며 비장의 무기를 갈고 닦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진짜 비장의 무기라고 생각하신다면 오산입니다. 이 압도적인 무인 전투기 플랫폼조차도 결국은 한국이 준비한 최종 단계를 보조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저는 잠시 후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이 10년 전 미국의 거절을 딛고 일어서서 전 세계 군사 패권을 통째로 흔들어 버릴 만한 결정적인 한 방은 아직 베일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물리적인 무기를 넘어선 전 세계 방산, 생태계의 운영체제 자체를 한국이 장악하려 한다는 거대한 계획의 일환이었습니다. 경납고의 가장 깊숙한 곳, 그곳에는 앞서 본 무인기나 엔진과는 차원이 다른 거대한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었습니다. 한국 연구소장이 저에게 보여준 것은 특정 무기 체계가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무기 체계를 하나의 인공지능망으로 묶어버리는 초연결 통합방전 시스템이었습니다. 저는 이 시스템의 가동 화면을 보는 순간 펜타곤 부국장으로서 쌓아온 모든 전략적 식견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미국의 전투기, 유럽의 장갑차, 그리고 한국의 미사일들이 마치 하나의 뇌가 조종하는 것처럼 완벽한 유기체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무기를 파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군사 장비의 생존권을 한국이 쥐게 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미국 대기업들이 각자의 독점적 이익을 위해 폐쇄적인 시스템을 고집하며 서로 호환되지 않는 장비들을 비싼 값에 팔아치울 때 한국은 그 틈을 타 전 세계 어느 나라의 무기와도 연동되는 범용 통합 플랫폼을 완성한 것입니다. 저는 처음에 이 데이터 링크 수치를 보고 장비의 과부하로 인한 수치 오류라고 단언했습니다. 전 세계 수만 개의 군사 자산을 단 0.1초의 오차도 없이 통합 관리한다는 것은 슈퍼컴퓨터 수천 대를 동원해도 불가능하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기술진이 가져온 암호 해독 장비로 한국의 전송 신호를 분석한 결과 보안 수준은 미국의 국가안보국조차 뚫을 수 없는 양자 암호 체계로 보호되고 있었으며 데이터 전송 속도는 이론적 한계치에 도달해 있었습니다. 한국은 조그만 나라라고 무시당하며 정보통신 기술력만 강조될 때 그 강점을 국방산업의 뇌에 이식하여 전 세계 군사 강대국들이 50년 동안 해결하지 못한 완벽한 합동작전 시스템을 실현해버린 것입니다. 당시 이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던 일본과 중국은 한국의 방산, 수출 실적을 두고 저렴한 가성비 덕분이다라며 애써 그 가치를 깎아내렸습니다. 중국의 한 국방 전문가는 한국의 시스템이 실전에서 대규모 전자전을 만나면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며 공개적으로 조롱하기까지 했습니다. 일본 또한 자신들의 정밀 기계 기술이 없는 한국산 플랫폼은 껍데기일 뿐이라며 얕보고 무시하는 태도를 고수했죠.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한국을 비하하며 안주하는 동안 전 세계 47개국은 이미 한국의 이 통합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 보이지 않는 전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폴란드, 아랍에미리트, 그리고 수많은 유럽 국가가 미국산 무기 대신 한국산 시스템을 선택한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한국의 시스템이 더 빠르고 더 정확하며 무엇보다 그 어떤 적의 해킹으로부터도 완벽하게 안전하다는 데이터가 입증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국 연구소의 메인 서버에 기록된 수천 건의 실제 교전,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보고 마침내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국산 무기를 사용하는 국가들조차 한국의 이 통합, 통제 모듈이 없으면 현대전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보잉의 생산 라인이 멈췄을 때 미국이 그토록 필사적으로 한국을 찾아야만 했던 진짜 이유였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전투기 부품 몇 개가 부족했던 것이 아니라 한국이 장악해버린 차세대 항공방전 시스템의 표준을 놓칠까봐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세계를 놀라게 할 만한 이 특별한 무기는 이미 전 세계 곳곳에 스며들어 있었지만 사람들은 그것이 한국의 기술이라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한국은 스스로를 드러내기보다 전 세계 무기 체계의 두뇌가 되는 길을 택했고 그 결과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 방산 대기업들은 이제 한국의 허락 없이는 비행기 한 대도 제대로 띄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주변국들이 한국 같은 나라가 어떻게 세계를 지배하겠느냐며 비웃던 그 오만한 시선은 이제 경악과 공포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미국조차 전혀 알지 못했던 이 거대한 기술적 그물망을 확인한 저는 즉시 워싱턴에 보고를 넣었습니다. 우리가 10년 전 문을 닫았던 그 조그만 나라가
이제 전 세계 하늘의 열쇠를 쥐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보고를 받은 백악관과 펜타곤 수뇌부는 패닉에 빠졌고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미국 정부는 한국에 대한 모든 무역 장벽과 기술 규제를 전격 철회하라는 긴급 명령을 내리기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이미 한국의 주도로 넘어가 있었습니다. 펜타곤 부국장으로서 전 세계 어디를 가든 국가 원수급 대접을 받았던 저에게 한국 대기업 본사 로비에서 마주한 현실은 차갑다 못해 시릴 정도였습니다. 제 손에 쥐어진 것은 38번이라는 초라한 대기번호표였습니다. 미국 국방부의 공식 직인이 찍힌 신분증을 보여주며 긴급한 사안이라고 강조해봤지만 입구의 보안 요원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현재 앞서 계약한 폴란드와 아랍에미리트 그리고 영국 사절단이 상담 중이니 순서를 기다려달라는 원칙적인 답변만 되풀이했습니다. 세계 최강대국 미국의 실세가 한국의 일개 기업 로비에서 줄을 서야 하는 이 상황은 10년 전 우리가 한국 연구원들을 문전박대했던 업보가 그대로 되돌아온 순간이었습니다. 당시 제 옆에는 일본에서 온 기술진과 중국의 방산 관계자들도 섞여 있었는데 그들의 표정은 경악을 넘어 처참해 보였습니다. 일본의 한 대기업 간부는 자신들이 수십 년간 공을 들여온 동남아시아 시장의 항공부품 계약이 한국의 통합방전 시스템 하나에 모조리 날아갔다며 망연자실해 있었고 중국 측 인사들은 한국이 보유한 양자 암호 체계의 수치를 몰래 분석하려다 보안 시스템에 걸려 강제 퇴거당하는 수모를 겪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한국은 미국의 기술을 베끼는 수준이라며 무시해온 대가로 그들은 이제 한국의 기술력 없이는 자국의 국방력 유지조차 힘든 현실을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드디어 제 차례가 되어 마주한 한국 측 협상 대표는 10년 전 제가 워싱턴에서 차갑게 내쫓았던 바로 그 젊은 연구원이었습니다. 이제는 중후한 본부장이 된 그는 저에게 인사를 건네며 현재 한국의 공장 가동률이 120%를 넘어섰으며 미국이 원하는 물량을 당장 공급하려면 기존 47개국과의 계약을 파기하거나 그들의 양해를 구해야 한다고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다급하게 미국 정부의 보증서와 함께 보잉이 제시한 대당 100만 달러라는 파격적인 가격표를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대답은 제 뺨을 때리는 것보다 더 아팠습니다. 부국장님, 우리는 돈보다 신용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10년 전 기술이 절실했던 우리에게 미국이 말했던 동맹보다 국익이라는 논리를 기억하시나요? 이 말 한마디에 회의실 안의 공기는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아무런 반박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은 지난 10년 동안 전 세계가 자신들을 무시하고 얕볼 때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고 오직 실력으로 승부해왔습니다. 그 결과 한국산 부품의 불량률은 0.0001%라는 경이로운 수치를 기록하며 전 세계 모든 항공기 제작사의 상식을 파괴했고 미국 업체들이 숙련공 부족으로 3년 걸릴 일을 한국은 지능형 로봇 시스템으로 단 45일 만에 끝내버리는 괴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수치를 보고 통계 조작이다라며 비아냥대던 미국의 언론들과 유럽의 전문가들도 실제 한국산 시스템을 탑재한 전투기들이 실전 훈련에서 미국산 오리지널 기체를 압도하는 모습을 생중계로 지켜본 뒤에는 입을 닫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참교육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미국이 그토록 감추고 싶어 했던 F-15 전투기 엔진의 고질적인 결함을 자신들의 독자 기술로 이미 수정 보완했다는 증거 자료를 제 앞에 내놓았습니다. 미국 엔진 전문가들이 수조 원을 쏟아붓고도 해결하지 못한 진동 문제를 한국은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 보정 알고리즘으로 단번에 해결한 것입니다. 이는 곧 미국이 한국의 부품을 구걸하는 것을 넘어 이제는 미국의 항공기술 자체를 한국에 교정받아야 하는 처지가 되었음을 상징했습니다. 전 세계 방산 시장을 호령하던 미국의 자존심은 한국이 만들어낸 이 정교하고 거대한 기술의 장벽 앞에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소식이 실시간으로 전해지자 전 세계 주요 언론들은 항공 패권의 중심이 워싱턴에서 서울로 이동했다며 연일 특필했습니다. 특히 한국을 조그만 나라라고 무시하며 자신들의 기술력이 우위에 있다고 믿었던 일본의 경제 신문들은 우리가 한국의 반도체만 경계하는 동안 그들은 하늘의 지배권을 뺏어갔다며 자국 정부의 무능을 질타하는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중국 또한 한국의 기술력이 자국의 방공망을 무력화할 수준에 도달했다는 분석 보고서가 유출되면서 군 수뇌부가 전면 교체되는 대혼란을 겪었습니다.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를 얕잡아 본 결과가 얼마나 처참한지 전 세계가 똑똑히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결국 그 자리에서 한국 측의 모든 조건을 수용하겠다는 서명을 해야 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부품 구매 계약이 아니라 앞으로 미국의 차세대 전투기 사업에 한국의 기술을 표준으로 삼겠다는 항복문서와 다름없었습니다. 25년 펜타곤 경력 동안 이런 굴욕은 처음이었지만 동시에 저는 묘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한국이라는 이 무서운 파트너와 등지지 않고 함께 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미국의 안보를 지키는 유일한 길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한국이 준비한 국격 상승의 마지막 장면이 아닙니다. 진짜 소름 끼치는 반전은 미국과의 계약서에 서명한 직후 한국 정부가 전 세계를 향해 발표한 단 한 장의 성명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성명서 안에는 일본과 중국, 그리고 미국조차 상상하지 못했던 한국의 원대한 포부와 전 세계를 경악하게 할 새로운 질서가 담겨 있었습니다. 과연 한국은 자신들을 무시했던 국가들을 상대로 어떤 마지막 한 방을 준비했을까요? 미국 국방부의 전권 대리인으로서 제가 한국 측의 모든 조건을 수용하며 서명하는 순간 회의실 밖에서는 전 세계 언론의 카메라 플래시가 마치 폭풍처럼 터져나왔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미국이 부품을 구했다는 소식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서명식이 끝난 직후 한국 정부와 방산 대기업이 연합하여 발표한 범지구적 방산, 평화 유지 및 기술 공유라는 성명 때문이었죠. 이 발표의 핵심은 전 세계 어느 나라의 무기체계든 한국의 통합지능형 시스템을 탑재하기만 하면 미국의 F-35나 F-15와 대등한 수준의 네트워크 전투력을 보유할 수 있게 된다는 혁명적인 선언이었습니다. 이 발표가 나오자마자 전 세계는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미국이 70년 넘게 고수해온 기술 폐쇄주의를 한국이 단 한 번의 발표로 무너뜨려버린 것이죠. 그동안 조그만 나라라고 무시당하던 한국이 전 세계 방산 시장의 운영체제를 통째로 장악하겠다는 포부를 드러내자 워싱턴의 정치인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특히 한국을 얕보며 자신들이 아시아의 기술 리더라고 자부하던 일본 총리는 이 소식을 듣고 즉시 긴급 강요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일본의 정밀 기계 부품 없이도 한국이 전 세계 항공기의 두뇌를 갈아 끼울 수 있다는 사실이 입증되자 일본 방산업계의 주가는 하루아침에 30% 넘게 폭락하며 패닉에 빠졌습니다. 중국 역시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사색이 되었습니다. 자신들이 수십 년간 막대한 자본을 투입해 구축한 방공 레이더망이 한국의 새로운 통합 시스템 앞에서는 그저 눈먼 장님이 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한국이 감히 우리를 위협하겠느냐며 오만하게 굴던 중국의 군부 원로들은 한국의 시스템이 동남아시아와 유럽 국가들에 보급되기 시작하자 뒤늦게 한국 정부의 비공식적인 화해의 제스처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신뢰와 신용을 저버린 국가와는 기술을 공유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고수한 것입니다. 저는 이 모든 과정을 곁에서 지켜보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무기를 파는 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 군사 질서를 재편하는 게임 체인저로 등극한 것입니다. 실제로 이 발표 이후 전 세계 100여 개국의 정상들이 한국 대통령에게 앞다투어 전화를 걸어와 자국 무기 체계의 현대화를 도와달라고 간청하는 진풍경이 벌어졌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한국 주제에 무슨 항공 엔진이냐며 비웃던 언론들은 이제 한국의 허락 없이는 하늘을 날 수 없는 시대가 왔다며 태세를 전환의 찬사를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것은 실업률 지표였습니다. 전 세계가 경기 불황과 제조업 위기로 실업 대란을 겪고 있을 때 한국은 이 거대한 방산 수주 물량을 소화하기 위해 전국의 모든 공장을 24시간 가동하며 유례없는 경제 호황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한국 방산 분야의 고용 유발 효과는 기존 자동차 산업의 5배를 넘어섰으며 이로 인해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단숨에 세계 최상위권으로 뛰어올랐습니다. 미국조차 해결하지 못한 고질적인 제조업 공동화 문제를 한국은 압도적 기술력 하나로 정면 돌파해버린 것입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저 작은 나라가 미국과 일본, 중국이라는 거인들 사이에서 이토록 거대한 기술적 요새를 구축할 수 있었는지 의문을 가졌죠. 하지만 그들이 의문을 가질 때마다 한국은 더욱 정교한 수치로 응답했습니다. 한국산 통합 시스템의 생존 확률은 실전 시뮬레이션에서 무려 99.8%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미국의 기존 시스템보다 20% 이상 높은 수치로 사실상 무적의 방패를 완성했다는 뜻이었습니다. 미국 펜타곤조차 처음에는 이 성능 오류를 의심해 우리 쪽 슈퍼컴퓨터로 수만 번 교차 검증을 했지만 결과는 언제나 한국의 승리였습니다.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0년 전 우리가 뿌린 무시와 조롱의 씨앗이 한국이라는 거대한 기술의 괴물을 키워냈고 이제 그 괴물은 전 세계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수호신이 되어 돌아왔다는 사실을 말이죠. 이제는 거꾸로 미국이 한국의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으면 국가 안보를 유지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대한민국 방산의 이 위대한 승리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무시당하면서도 묵묵히 길을 걸어온 한국인들의 의지가 만들어낸 기적이었죠. 서명식장의 거대한 스크린에 마침내
한국이 준비한 마지막 프로젝트의 정체가 드러났을 때 행사장에 모인 전 세계 국방 장관들과 기자들은 일제히 비명을 지르듯 탄성을 내뱉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무기 체계를 통합하는 수준을 넘어 지구 궤도에 떠있는 수천 개의 적에도 통신 위성과 지상의 모든 전투 인프라를 하나로 묶어 전 지구적 방어막을 형성하는 K-가디언 프로젝트의 완성 선언이었습니다. 펜타곤 부국장인 저조차도 보고서로만 접했던 이 원대한 구상이 실제로 가동되는 장면을 목격하자 전신에 소름이 돋으며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이 시스템의 핵심은 전 세계 어디에서든 적의 위협이 감지되는 순간 한국의 인공지능이 0.001초 만에 최적의 요격 수단을 결정하고 전 세계 우방국의 무기 체계를 자동으로 지휘한다는 점이었습니다. 미국이 70년 동안 유지해온 작전 통제권의 패러다임을 한국이 기술력 하나로 통째로 가져가 버린 것입니다. 발표 직후 워싱턴의 의회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미국의 독점적 지위가 무너졌다는 비판이 쏟아졌지만 정작 실무를 담당하는 펜타곤의 수뇌부들은 한국의 이 시스템 없이는 당장 내일의 안보도 보장할 수 없다는 현실적인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가장 처참한 반응을 보인 것은 일본과 중국이었습니다. 일본의 방위상은 한국의 발표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입술을 파르르 떨며 아시아의 안보 질서가 한국 중심으로 재편되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고 외쳤지만 정작 일본 내의 항공사들과 자위대 내부에서는 한국의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으면 고립될 것이라는 공포 섞인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중국 또한 자신들이 구축한 극초음속 미사일 체계가 한국의 적에도 감시망에 실시간으로 노출된다는 사실이 수치로 증명되자 그동안의 오만한 태도를 버리고 한국 정부의 긴급 안보 대화를 구걸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10년 전 한국의 연구원들이 미국의 기술 거부에 눈물을 흘리며 돌아설 때만 해도 전 세계는 한국은 영원히 우리의 고객일 뿐이라며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10년이 지난 지금 상황은 완벽하게 역전되었습니다. 한국은 조그만 나라라고 무시하며 자신들의 부품을 사갈하던 강대국들에게 역으로 우리 시스템을 쓰지 않으면 당신들의 무기는 무용지물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실제로 이날 서명식에서 미국 보잉과 로키드 마틴 등 방산 대기업들은 한국 시스템을 자사기체의 표준으로 탑재하기 위해 수십 조 원 규모의 로열티를 지불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기술 수출이자 갑을 관계가 완벽히 뒤바뀐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저는 행사장을 빠져나오며 한국연구소 본관 앞에 걸린 태극기를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저 깃발 아래서 이름도 없이 밤을 지새우며 80만 줄의 코드를 짜고 미 국방 규격의 200%를 뛰어넘는 미친 성능을 구현해낸 한국인들의 집념이 무서워지기까지 했습니다. 이제 전 세계 하늘에는 메이드 인 코리아의 두뇌를 가진 전투기들이 날아다닐 것이며 미국 대통령조차 한국의 위성 데이터 없이는 작전 보고서를 읽지 못하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10년 전 우리가 닫았던 그 문은 이제 한국이 전 세계를 향해 열어주는 유일한 구원의 문이 된 것입니다. 통계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의 공식 출범 이후 한국의 방산 수주 잔고는 500조 원을 돌파했으면 한국은 명실상부한 세계 3대 방산 강국으로 우뚝 섰습니다. 미국의 펜타곤 부국장으로서 제가 겪은 이 일주일간의 충격은 제 인생 전체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강한 무기는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무시당하면서도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의 의지로 만들어진다는 진리를 한국이 전 세계에 가르쳐준 것입니다. 이제 미국은 한국의 뒤에서 그들이 만들어가는 새로운 평화의 표준을 배우고 따라가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대한민국은 더 이상 변방의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전 세계의 하늘과 땅, 그리고 우주의 질서까지 재편하는 위대한 기술 강국입니다. 10년 전의 굴욕을 전 세계의 찬사로 뒤바꾼 이 위대한 반전의 역사는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 이야기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여러분의 자부심을 깨우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전 세계가 한국의 발끝을 바라보며 줄을 서는 이 경이로운 현실은 결코 꿈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세계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지금까지 펜타곤 부국장 로버트 밀러의 시선으로 본 대한민국 방산의 위대한 역전극이었습니다. 10년 전 우리가 무시했던 그들이 이제는 우리를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대한민국의 기술력은 이제 지구를 넘어 우주로 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응원과 자부심이 있는 한 한국의 위대한 행보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긴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만세! 그리고 대한민국 방산의 영광스러운 미래를 응원합니다.